네, 아베 정부의 이 극단적인 엔저 정책으로 글로벌 환율 전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움직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국 경제에 대한 이 비관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환율 안정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베 정부 엔저 정책 참 맨날 이 시간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의 가장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움직임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그 뉴욕 증시에서 네. 장막판의 주가가 한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떨어졌는데요. 하락했죠. 앞서 그 김영건께서 얘기한 거는 어제 한 12시 상황까지 아마 보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떨어진 거는 우리 한국경제TV 자막에 의사락 발표에서 조기 종료의 가능성이 부각됐다 하는 이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조금 이따 나갈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마 이유를 아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아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한국경제TV의 그 자막이 조금 이따 나갈 겁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장마판의 월가의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면서 사실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환율 문제 관련해서는 아마 박 당선인께서 이 문제를 이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어제 반응을 계기로 해서 우리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런 인과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엔저의 발언 얘기 한 3개월 전에 나왔는데요. 당시에 엔달러 환율이 78엔대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외환시장에서 93엔대 되니까 단기에 빨리 엔저가 됐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단기에 엔저가 되는 상태에서 G20 이렇게 회원국들이 나름대로 단기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엔저를 도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 발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는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는 여기에 상당히 언급을 하지 않는 이렇던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원인 환율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 1,420원대에서 어제는 1,050원대로 환율이 3개월 만에 이게 얼마입니까? 270원, 370원 정도 되나요? 네. 이런 거는 수출업체가 아무리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글로벌 환율 전쟁 속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박 당선인께서도 환율 문제를 이례적으로 언급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아베 정부의 엔저 정책으로 많은 나라들이 힘든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가장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유독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일본이 단계 넘어 엔달러 환율을 올렸다. 다시 말하면 엔저를 도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정책의 요인에 의해서 다른 국가들은 정책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이든 금리 인하든 자국통화 방어에 많이 나섰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속에 우리 정부도 현 이명박 정부도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는 사실 외환시장에 저희 것처럼 외환시장에 아마 우리나라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자 중에서는 제가 가장 오래됐을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여러 외환시장의 시장 참여자들 얘기는 나토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나토 비판이라는 것은 No action, talk only. 말만 있지 행동이 그렇게 따르지 않지 않았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사실상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그렇게 직접적 개입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이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자국통화 반환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다시 말하면 국채 매입을 통해서 돈을 푸는 이런 정책적 노력에 비해서 시청자분이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했던 이런 것은 분명하지 않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글로벌 환율 전쟁 속에 대외 환경에 의존하고 수출의 중요성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가장 불리하게 돌아다 보니까 출범 이전에 아마 박 당선인께서 여러 가지 관련 업체의 분들한테 심리적 안정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이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외환당국이 원화절상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 수출이 최근에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큼은 아니다라는 이런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때 당시에 보고서가 나올 때도 한번 네.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해서 원화절상 문제에 대해서 수출업체들이 아우성을 외칠 때 사실 정책당국에서 그때 당시에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보고서도 인과관계가 아주 이렇게 그 우연의 일치로서 이렇게 나올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내지는 않을 수라고 보는데요. 시기적으로 워낙 절상에 이 시기가 됐을 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그 시장의 비판을 받고 언론의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 당시의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원화 절상을 은근히 이렇게 옹호하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것이 그 수출이 과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허심한의 링키지 이펙트, 저로방 관련 효과를 볼 때는 과거처럼 고용 창출이라든가 부가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생산 유발 계수가 떨어졌다 하는 물론 분명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수를 확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원화절상이 내수 확대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얘기의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원화절상은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데요. 경제 구조 자체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절상했을 때 이게 내수 확대로 가는 이런 측면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는 그것이 굉장히 지효적인 발언이고 그 순간에 이렇게 원화절상이 나올 때 그 보고서가 과연 나올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선 다른 국가들은 어떠냐 하면 우리보다 더 내수가 침체되어 있는 다른 국가들은 수출 진흥 르네상스 정책을 취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수출을 그 진흥하고 제조업을 다시 르네상스로 전개시키는 이런 정책적으로 이렇게 핀 정책에 비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동떨어진 정책을 배웠기 때문에 비판했던 모습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보고서도 사실 때에 맞춰서는 시장의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동안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이 비둘기파와 매파에 보이지 않는 알력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시죠. 우리나라 외환 시장은 아직까지 폭가 그다음에 거래되는 규모가 과거보다 많이 늘긴 했습니다는 네. 한계 경제 규모, 무역 규모가 세계 8인정을 가만히 볼 때 아직도 폭이 또 규모가 작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폭과 이렇게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외국인에서 좌우되는 정도가 외환시장에서 많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 당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환율 문제 관련해서는 정책 당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동안 환율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시장 내부적으로는 묵시적으로 매파와 비둘기파의 논쟁이 있었다. 이 힘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 환율 수준이 결정되었다 하는 것이 많이 시장에 알려졌던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서 매파라는 것은 고환율 정책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 경기라든가 수출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그 입장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비둘기파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겨놓자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비둘기파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1,050원 떨어지다가 매파에 의해서 이렇게 당시에 그 청와대를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1,090원 가서 지금은 원달러 환율 문제는 한 1,080원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베 엔저 정책에 따라서 원화가 가장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앞서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 수출과 경기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간과할 수 없죠. 네, 아무래도 이제 환율 문제를 오랫동안 담당하다 보니까 최근에 환율이 이슈가 돼서 여러 기업체들한테 강의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아주 역력합니다. 네. 사실 강의를 시작할 때 너무 분위기가 침체돼 있어서 사실 그 초빙받아서 강의하더라도 강의가 제대로 안 되는 그만큼 이렇게 수출업체들의 실제 CEO분들이 정말로 어둡게 이렇게 느껴서 강의 자체가 잘 안 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것이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엔저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원화의 환율이 불리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면 주가는 사실 일본과 경합관계가 높을수록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 올라간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가장 빨리 반영하는 증시에 이어서 지금 기업인들의 표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요 수출 시장에서 그동안
일본을 제쳤다 했던 각종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마켓 시어까지 실제로 떨어져서 결국 경제 성장률이 2% 떨어진 상태에서는 수출이 마켓 주요 시장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뭐 과거처럼 경기의 부가가치 이 연간 효과가 적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성장률이 2% 밑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성장률이 지금 2% 낮은데 경우에 따라서 2%더 떨어지면 자 어떠냐,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관론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관론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말씀대로 주력 업종의 주가가 떨어지고 수출 시장이 잠식하면서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반에 일본 경제처럼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과 비교해서 이 우려를 좀 분석해 보죠. 네, 사실 그 지난 3개월 동안 네. 우리 경제 상황과 정책 단계 입장과 90년대 초반의 일본의 상황과 정책 단계 입장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990년대 일본 경제는 자산이 붕괴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집권당인 자민당 입장에서는 금리 좀 낮춰달라 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이러한 대장성 패러다임에 의해서 금리를 좀 낮춰달라 이런 입장을 피했었다는 당시에 일본은행의 총재였던 미에노가 그러한 입장을 무시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오히려 고금리 정책,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이 부동산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을 더 침체시켜서 사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10년 이게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그 3개월 동안 한국 경제 입장과 정책 단계 태우도 어떠냐 하면 경기 안 좋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 다른 것과 관계없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도 좀 올려야 되고 네.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 금리도 좀 낮춰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공급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요구를 꾸준히 제기했습니다는 물가 안정이다. 아직까지는 대여건이 괜찮다 하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 입장을 펴었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돈도 풀었다 하는 얘기는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재정 사이드에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하는데 재정의 건전화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입장에서 재정 부분도 상당히 소극적 입장을 나왔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의 90년대에 일본 경제 침체되는 상황과 정책 단계 입장, 그 다음에 지금의 3개월 동안의 한국 경제의 이 모습과 정책 단계 입장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 신문에서도 시리즈를 쓰고 있습니다는 결국 한국 경제에 대한 재패나이제이션, 일본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여기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네. 그런 측면이다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어제 이례적으로 환율 안정 의지를 밝혔다라고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제 사실 상당히 수출업체들이 워낙 이렇게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이렇게 사실상 과도한 해석을 경계할 정도로 수출업체들이 굉장히 반기는 이런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환율을 안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취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밝히셨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다소의 비용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리쇼어링 정책 내지는 일자리 자석 정책, 인플로이먼트 마그네틱 정책을 취한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박 당선인께서도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봐서 비교적 국제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감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 하는 이런 내용을 읽었었는데요. 어쨌거나 환율 안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그동안 정책 단계에서 충분하다 하는 3종 세트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환율 문제는 정책 문제에 의해서 촉발되는 거니까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벌써부터 3월 금리 인사를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증시에 대해서 어제 주식을 대거 매입하면서 아마 주가가 2020인가요? 네. 이렇게 폭등하는 계기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환율 안정 차원에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한국형 토빈 텍스 문제. 이 토빈 텍스 문제는 정상적일 땐 토빈 텍스를 부과하지 않되 지금처럼 아무런 한국 경제 내부적인 여건에서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책 요인에서 이렇게 원화 부분이 가장 불리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례적으로 쏠림 현상이 됐을 때는 네. 사실 우리 국익을 이해하고 수출업체를 이해하고 현저한 선에서 이렇게 토빈세를 부과해야 되지 않냐는 소위 투웨이 토빈 텍스 시스템 이런 것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극단적인 엔저 정책으로 우리나라 수출과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전망해보는 시간, 그리고 새 정부의 대책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